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롤모델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입니다. 부자 아빠가 말하는 젊어서 은퇴하는 법, 부자로 은퇴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고요. 분량이 좀 많아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영상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요.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난한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관련된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 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노는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부자가 돼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하지만 쉴 때는 푹 쉬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여러 가지 국가의 화폐를 들고 찍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어느 나라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국내든 국외든 혹은 지구 바깥이든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경험을 사고 싶어요. 물건 이런 거보다는 경험 중시자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5%도 안 되는 이유는 그들만이 레버리지의 힘을 잘 사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좋은 빚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나쁜 빚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의 개념에 대해서도 뒤에 차차 또 설명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어들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자 아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짜다. 자, 부자는 부자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자의 용어를 저는 책으로 배웠습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데 있대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래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이죠.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투자는 위험해.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 월급 이거 받아가지고 저축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자, 부자 되는 법 간단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창피스러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떨려요, 말하기 두려워요, 나를 드러내기 두려워요, 뭘 만들기 두려워요, 시도하기 두려워요, 실패할까 두려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내가 실수하는 법, 실패하는 법, 그리고 창피스러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젊어서 부자로 은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성공합니다.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시도해본 사람이 성공합니다. 젊어서 은퇴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자산은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종이자산, 세 번째 사업체. 종이자산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채권? 인세? 아니면 주식? 이런 거 얘기하나요? 화폐? 예. 그런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업 기술을 익히고요. 두 번째는 돈 관리 기술을 익혀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기술을 익혀라. 이 3가지를 익힐 수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을 보면서 자신들이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동기가 없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 동기.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목표를 정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그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토를 달면서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없어. 내년이나 되면 혹은 부인과 내가 안정이 되면 생각해 볼게. 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자아 에고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나는 지식이 부족해.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시간이 부족해. 나는 여유가 부족해. 나는 용기가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족해가 있다면 부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자, 거짓 자아라고 했어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이런 책을 보시는 이유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거짓 자아는 불가능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죠. 그 소리를 듣지 마세요. 나는 부자 아빠가 그랬듯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다. 나는 먼저 사람들에게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묻는다. 충분히 강한 이유가 없으면 가장 쉬운 방법조차도 너무 어렵기만 하다. 부자가 될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재테크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저분은 돈에 대해서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친정이나 시댁이 믿음직하거나 비빌 언덕입니다. 팔자가 좋습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강한 동기를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그것을 즐기면 됩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은퇴를 하고 싶다면 당신의 꿈, 목표, 경제적 자유로움에 대한 계획, 가능한 일찍 젊어서 은퇴하는 계획을 적어라. 적은 후에 그것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꿈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주 그것들을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라. 그러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계속 배우고 꿈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고 하다 보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타이밍이 바로 물이 끓는 100도씨가 되는 그 타이밍이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사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유튜브를 하고요. 미워하는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죠. 부자 아빠는요, 돈에 대한 교훈과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100만 달러를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100만 달러를 빌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빌리는 게 더 빠르죠. 결국에는 누가 더 부자가 되느냐? 평생 일만 하며 100만 달러를 모으는 사람이냐? 아니면 100만 달러를 10% 이자로 빌려 연간 25%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알아야 은행가에게 전화해 100만 달러를 빌리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투자를 해야죠. 담보 자산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죠. 신용이 아주 높거나, 그죠? 왜 정부는 저축에는 세금을 매기는데 대출에는 세제 혜택을 주느냐? 정부가 대출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은행이 대출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겠느냐? 아니면 돈이 일하게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겠느냐? 여러분 아이가 돈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일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는 돈이 일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레버리지가 많은 사람은 레버리지가 적은 사람을 지배한다.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건물주가 되거나 집을 가진 사람은요, 세입자를 지배합니다. 레버리지가 없는 세입자는 월세를 내면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보다 월세이자가 비쌀 때는 내가 이거를 사면 좋은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유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육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문적 혹은 학구적 교육, 우리가 말하는 공부입니다. 두 번째, 직업적 교육, 직업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은행에 다닐 때 2주 동안 은행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세 번째, 경제 및 금융교육. 경제 및 금융교육은 사실 제가 은행에 다닐 때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 및 금융교육은 제가 펀드 투자를 쫄딱 망하고 나서부터 독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다고 배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돈은 배움을 중단한 사람에게서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로 이동한다. 돈은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에게서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한대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모른다면 세입자가 피해를 봅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연예인도요, 전세를 잘못 살면 전세금 날라갑니다. 경매 집이 넘어갑니다. 누가 그 돈 구제해 주나요? 아, 네가 법을 몰랐으니까 내가 너를 봐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배움, 법적인 것, 금융, 경제, 정책은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필수로 공부해야 합니다. 부자 아빠가 돈이 없어도 그 비싼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난 안 돼. 에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사?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롤모델을 보고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집을 사는 법을 알게 되었고, 샀고, 했고, 대출 받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에 썼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기 때문에 나도 로버트 기요사키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볼 때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나와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요. 누구나 똑같이 가능성이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가시면 우리도 똑같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단 한 번의 실패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한층 더 위험합니다. 부자 아빠는 나에게 실패는 성공의 일부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제 성공했지만 여전히 실패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아직도 10중에서 9은 실패함을 인식합니다.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저도 무언가 할 때 실패할 수 있음을 알고 합니다. 자,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은요, 관대함이래요.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해 부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곤 한다. 컴퓨터 개발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한 빌 게이츠 부자인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개발한 사람 부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재밌게 할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한 걸 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아빠는요, 늘 부자들은 욕심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장이 월급을 줍니다. 자, 나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장님은 관대합니까? 욕심쟁이입니까? 욕심쟁이인가요? 참, 그 욕심쟁이가 세상에 사라지면,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나는 뭘 먹고 사나요? 집주인이 자신의 소중한 집을 남을 빌려줍니다. 관대한가요? 욕심쟁인가요? 사실은 관대합니다. 그가 집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으면 나는 길바닥에서 살아야 합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여러분 베풉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직원과 사업 소유자의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은요,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냅니다. 남은 돈을 씁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실수령액으로 씁니다. 사업 소유자는요,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씁니다. 경비 처리가 되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전체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업 소유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요,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은 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요, 외제차를 타도 리스로 타는 이유가 그게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법인카드도 많이 씁니다. 밥도 그걸로 먹고 자기 차도 그걸로 운영을 합니다. 아내와 내가 일찍 은퇴한 것은 사업을 키우고 부동산을 사는 데 애썼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산을 만들거나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마트에서 쇼핑하기 위해 일을 한 게 아니라, 명품을 사기 위해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산을 만들거나 사기 위해. 자산이 바로 부동산, 월세 나오는 부동산, 이런 것을 의미하죠. 사업체를 키우고요, 부동산을 사는 것에 늘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웠다고 합니다. 내용, 지식, 더 큰 사업과 금액을 다루는 수용 능력, 더 크고 복잡한 사실과 숫자들을 처리한 속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죠. 100만 원을 관리하던 사람이 500, 1000을 관리하면서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복잡한 숫자 처리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돈을 많이 벌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숫자 처리 속도, 복잡한 숫자 처리 속도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읍니다. 내가 196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 가난한 아빠는 장학사였어요. 교사 출신의 부자 아빠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부자 아빠는 사업을 해서 가난한 아빠보다 20배는 많은 소득을 올렸어요. 두 분이 모두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가난한 아빠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남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보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주 힘들진 않았지만 수입이 확 줄죠. 같은 시기에 부자 아빠는 엄청 부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65세가 되었을 때 부자 아빠가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난한 아빠가 평생 벌어들인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두 분 모두 삶이 계획대로 되었다. 별표할게요. 두 분 모두 삶이 계획대로 되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면 계획대로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요, 노후에 연금 얼마 받을 거야 라고 계획을 합니다. 직장인도 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이 정도 받을 거야 계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을 사서 월세를 얼마 받아야지 계획합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부자 아빠는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가난한 진짜 친아빠는 힘들게 삽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는 후반부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